건강한 식단은 이렇게 마른 분들과 그다음에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뭐 통통하거나 뚱뚱한 분들, 뭐 다이어트 식단이 모두 동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건강 식단이지 이것이 뭐 다이어트 식단, 뭐 체중 증가 식단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식단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식단은 그냥 대원칙 두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속된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 그래서 공복을 짧게 하면 안 되고 연속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과 단백질을 열심히 먹으라는 것인데, 이제 지방을 잘 안 먹죠. 단백질은 먹어야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나이가 들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근손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닭가슴살을 먹는 경우도 흔치 않게 볼 수 있지만 지방을 드시는 것은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야 되겠다라는 점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칙, 식사 횟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줄여라.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드시는 것이 가장 준수하고, 만약에 부득이하다면 하루에 뭐 2끼 정도도 괜찮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나머지가 배고프면은 차, 그리고 체질에 맞으면 아메리카노인데 체질에 거의 다 대부분 안 맞으시죠. 그래서 그냥 차를, 내가 좋아하는 차를 드시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지방과 단백질은 많이 먹고, 이제 탄수화물은 정확하게 아닌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복합 탄수화물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설탕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당을 적게 먹는 것이 방점인 거고, 소금 짜게 먹는 것은 좋고 달게 먹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고기, 소냐, 돼지냐, 닭이냐, 생선이냐, 이 중에 내가 가장 선호하는 것을 열심히 먹자. 그리고 뭐 계란, 그다음에 해산물들, 그다음에 두부, 발효된 음식들, 그다음에 아보카도, 블루베리, 토마토 같은 이 지방 위주의 과일들, 그다음에 호두, 마카다미아, 브라질너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술, 만약에 술은 안 드시는 것이 당연히 좋지만 드셔야 한다면 도수가 높은 것으로 드셔라. 그리고 기름 열심히 먹고 뭐 버섯이나 야채 이런 것들 열심히 먹어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정제 탄수화물, 설탕을 먹지 않는 것이냐가 방점이 되겠죠. 그래서 우유, 요구르트, 빵, 밀가루, 떡, 튀김, 그다음에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호박, 그다음에 단맛 나는 과일들, 이런 아보카도 같은 것들 말고 뭐 우리 수박, 뭐 사과, 배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몬드, 밤 이런 것들 거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많이 먹을 수 있죠. 아보카도나 호두, 마카다미아 이런 거는 많이 안 먹어지는데 아몬드나 밤 같은 거는 많이 먹어지죠. 그리고 양파나 마늘이나 과일을 그냥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갈아 먹거나 짜서 먹게 되면은 이것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당분들이 더 빠르게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드셔라. 요리해서 드시거나 그냥 드셔라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술은 당연히 안 좋지만 그 중에 맥주, 막걸리, 청주, 소주, 와인은 그냥 설탕물이죠. 설탕 왕창에 과일이나 설탕을 조금 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것이 좋겠다. 내가 술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설탕물을 먹고 있는 것에 알코올이 도와주는 거죠. 약간 도와주는 느낌으로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도수 높은 술을 먹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맛술 중에 완전한 술만으로 이루어진 술들이 있어요. 그게 정말 설탕 넣지 않은 정말 순수한 술인데 그거 드셔보시면 알코올 램프 그냥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됐을 때 나는 그게 좋다라고 했을 때가 실제 알코올이 당기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이런 일반적인 술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설탕 중독인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방점이 되겠죠. 자, 고구마, 감자, 옥수수, 호박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이미 이 왼쪽에 있는 건장 식단을 먹을 때 양념이 충분히 돼 있죠. 우리가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거나 김치찌개를 먹거나 콩나물 무침을 먹어도 거기 설탕 범벅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탄수화물이 부족할 일은 실제로 거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고구마나 감자를 먹는 분들은 닭가슴살을 먹는 바디빌더들이 완전한 단백질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탄수화물을 보충해주고 싶어서 고구마를 먹는 거지 당신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대부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식단 가이드가 있으면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스캠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을 많이 마셔라.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냥 듣지 않아도 되고, 뭐 500ml를 마셔라. 500ml부터 2리터까지 각종 스캠들이 있는데 그냥 다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몸에 물이 많이 필요하면 당연히 갈증이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갈증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실제로 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 야채를 통해서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드시지 말으라 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찬물 먹으면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 이것도 스캠이죠. 그냥 내가 좋은 온도로 먹으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찬물을 못 먹게 하거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찬물을 일부러 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85세 넘으신 분들도 찬물이 당기시면 그냥 찬물 드셔도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으니까 이런 스캠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짜게 먹지 마라라는 또 스캠이 있죠. 소금은 악이다. 설탕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커리큘럼인데, 자, 89세의 몸무게 한 35kg 되는 신장이 완전히 망가지신 할머니, 뭐 이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짜게 먹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고, 당신 이야기는 아니다. 그래서 짜게 먹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설탕을 조심하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 외에 제가 스캠을 하다 보니까 또 스캠이 생각이 나서, 예방접종으로 질병이 예방된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생명체에 중금속을 열심히 넣으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균이 죽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생명체가 죽죠. 그래서 그냥 예방접종으로 질병이 예방된다는 이런 스캠, 이제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이런 문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점이 또 스캠이 될 수가 있고, 제가 스캠에 꽂혀서 요거를 대본을 짜다가 또 이런 또 다른 스캠들을 했네요. 자,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예방한다. 이거 뭐 당연히 스캠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은 건강한 사람을 이제 돋보기로 전신을 다 훑은 다음에 일말의 물리적 손상을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 손상과 나의 건강과는 일말의 영향도 없는데 거기를 메꾸기 위해서 캡사이신을 쳐 바르죠. 그러면 이제 정상인 사람이 몸이 망가지고 건강검진 덕분에 내가 중증질환이 될 것을 막았다라고 자의하는 패턴을 많이 가질 수가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보셨을 관식이 아저씨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이유가 나레이션을 할 때 이제 대사가 나오죠. 무쇠도 20여 번의 항암을 이겨내기는 어려웠다. 이런 류의 이제 대사가 나오는데, 그 항암이 정확히 그냥 독약 먹는 거죠. 독약을 먹여서 사람이 죽나 암이 죽나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람이 죽든 말든 암 사이즈만 줄으면 무조건 약으로 승인되는 그 독약을 열심히 먹여서 네가 죽나 혹이랑 덩어리 때문에 죽나를 쇼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역시 관식이 아저씨도 독약 때문에 돌아가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시 식단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우유와 시리얼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을 존재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 이제 요 사람이 요거 지금 암살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친절한 금자씨처럼 당장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암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과자를 먹는 것은 괜찮죠. 나는 과자가 몸에 안 좋다는 건 알지만 나의 어떤 목적 때문에 과자를 먹겠다라는 것은 괜찮지만, 이런 미성년자, 그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성숙되지 않는 개체에게 우유에다가 과자를 말아주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암살하려는 음모가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고, 자,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된다. 제가 이제 식단을, 요 횟수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죠. 식사 횟수를 줄여라. 연속된 공복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국 사람은 3끼다. 한국 사람은 밥힘이다. 뭐 힘이라고 해야 되겠죠. 밥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만 맞았던 이야기인 거예요. 자, 기원 전부터 한 100여 년 전에 한약을 먹을 수 있는 귀족이나 왕족을 제외하고 다 못 먹어서 병이 나던 시절 이야기니까, 지금 당신의 이야기 아니고 우리 할머니 얘기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얘기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정도의 얘기니까
이거 틀린 얘기예요. 하루에 3끼, 막노동하는 사람한테도 하루 1끼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하루에 3끼 먹어야 할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해서 지방을 먹지 말라고 했다. 이것이 또 역시 설탕을 대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제 스캠 중에 대표적인 스캠인 것이죠. 자, 고지혈증은 먼저 지질 수치가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질 수치를 정상으로 나는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조금 들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고지혈증약을 먹이기 위해서 그 기준을 아래로 쳐박아서 내가 자꾸 비정상이라고 나오는 거지, 정상적인 기준을 조금 올리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의느님들이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질 수치가 지금 정상 수치보다 조금 높은 거 괜찮은데 그거보다 많이 높으면 안 좋은 거 맞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면역계가 과도하게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오장육부에서 만들어진 생리 물질이 우리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보내기 위해서 그것이 지방에 싸져서 전신으로 보내지고 있다라는 활동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런 것이냐? 설탕을 먹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지질 용해제로 계속 녹이고 그다음에 설탕을 계속 드시게 하면 면역계가 그 망가진 조직을 고치기 위해서 더 과도하게 활동을 하게 되어서, 그렇다면 자가면역 질환 꿈나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약을 먹다가 자가면역 질환으로 가는 이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 네, 그 설탕 때문인 것이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할머니들이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외국의 건강한 모든 사람은 아니고 건강한 할머니와 할배는 3대가 한 300에서 350씩은 다 되시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그런 거 하지 않고 매일 알약을 30알씩 드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젊은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통풍. 고기 먹지 말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통풍은 단백질 대사가 고장돼서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고 그 남은 그 찌꺼기가 올바르게 배출되지 않아서 주로 이제 발가락, 발목 이런데 찌꺼기가 끼게 돼서 그것이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 대사가 고장난 게 잘못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통풍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근손실이 일어나면 그럼 통풍이 고쳐질까요? 그런 거 그냥 개소리라는 거, 의학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상식적인 사유만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문제가 된 것은 대사가 고장났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지, 단백질의 방점을 찍으면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통풍은 대사가 고장난 것이 문제고, 네가 고장난 이유는 설탕을 드셔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설탕을 계속 드시면서 고기를 안 드시면 몸이 더욱더 잘 고장이 나서 단백질 대사가 더욱더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 사실 수 있는 이유는 통풍은 만성 질환이라고 자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 낫는 거구나.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구나 라고 자위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낫는 거예요. 이 대사를 고장난 것을 고치면 그냥 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의 통풍 환자가 와도 설탕 끊고 고기 먹게 하면 그냥 낫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하는 거, 아버님들도 많이 하는 거, 속이 안 좋아서 체해서 죽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허리가 나갔는데 약하게 계속 운동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역시 체해서 죽 먹었다는 한국 사람은 밥힘이고 하루에 3끼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로 100여 년 전에 한약을 먹지 못했던 귀족과 왕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민들과 노비들이 못 먹어서 아픈 것이기 때문에 소화시킬 기운이 없어서 아픈 거죠. 체했더라도 그냥 그것은 체한 게 아니라 내 위장이 올바르게 운동을 못한 것은 소화시킬 기운이 없어서 그런 거라 내가 부득이하게 그냥 죽을 먹여서 미음이라도 먹였던 것이지 지금의 전혀 일말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다. 많이 먹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체하면 어떻게 되냐? 운동하면 낫는 날까지 쉬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운동하다가 허리 아프면 쉬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위장도 오장육부도 낫는 날까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굶으시면 되겠다. 배고프면 어떡하냐? 그러면 참으시면 되고, 어지러우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워 계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체하면
굶어라. 언제까지? 다 나을 때까지 굶으셔야 된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식단표로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겠죠. 식사, 공복, 연속된 공복을 늘려라. 식사 횟수를 줄여라. 같은 말이고, 그다음 식사 종류, 지방, 그리고 단백질을 열심히 드시고 설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먹으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85세까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방점이고 85세 넘으면 그냥 마음대로 사시면 되겠다라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저렇게 식단을 이야기하면 많이 나오는 잘못 알고 계신 스캠에 대해서, 식단 스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까지 다 설명 끝내면 이제 종종 카톡이나 이제 전화로 물어보시죠. 이거 먹어도 되나요? 여기는 이거 안 써 있는데 그거 그냥 안 드시면 돼요. 제가 다 충분히 위에 다 써드렸고, 저 위에 써드렸는 것만 다 돌려 드셔도 85세까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드시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많이 말씀을 드렸고 다들 알고 계시고, 저의 구독자가 아닌데도 저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기까지 이미 되셨는데 저 더 높은 수준의 건강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자, 1일 1식으로 이제 제가 무게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야죠. 그렇다면 이제 근육을 늘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1일 1식을 다양한 고기들과 거기 고기를 보충해주기 위한 반찬을 열심히 드시면 가능은 한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기운이 약간 부족한 느낌이다, 운동할 때 좀 파이팅이 안 난다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1일 1식을 누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올바르게 먹기가 어려울 때 그런 분들에 한해서 식사를 한 1.5식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다. 단 그 나머지 한 끼 식사를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간식 느낌으로, 근데 식사 시간을 붙여서, 왜냐면 연속된 공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 이렇게 먹지 말고 아침 점심을 먹거나 점심 이른 저녁 이런 식으로 그 두 번의 식사 시간을 최대한 줄여라. 두 번의 식사 시간을 최대한 붙여서 연속된 공복은 계속 길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1일 1식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 요 다음 단계, 무게를 더 치고 더 오래 달리고 산도 많이 다니고 운동을 계속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더 열심히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약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기. 제가 고기를 열심히 먹어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고기가 어떤 고기가 더 많으냐에 대해서 그냥 체질이다 퉁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한국은 사상 체질로 더 센시티브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 동양한의원의 안준철 원장님께서 또 사상의학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중에 식단표를 이제 저의 언어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고기가 소냐, 돼지냐, 닭이냐, 생선이냐, 이렇게 제가 항상 4개로 강조하는데 이 중에 1개는 아주 잘 맞고, 1개는 좀 먹으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2개는 세모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가 있지만 이것을 인지하고 드시다 보면, 또는 인지하지 않더라도 내 식습관에서 그냥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돼지고기만 먹으면, 저는 이상하게 소고기만 먹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호를 더 열심히 드시고 비선호를 조금 안 먹을 필요는 없고 조금 적게 먹으려고 하시면서 요 4가지를 열심히 드시는 것을 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선호, 비선호로 100%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조리법이 다 다르죠. 요 요리들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조리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먹게 되는 부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요 고기들이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다 풀어놓은 것이냐, 아니면 가둬놨냐, 아니면 자연 음식을 먹었냐, 아니면 사료만 먹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음식도 종류들이 다 달라지는데, 이 다른 종류를 비슷하게 놓고 내가 이것으로 한 달 먹고, 이것만 먹어서 한 달 먹고 살고, 이것만 먹고 한 달만 먹고 살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100% 비교를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선호라고 했지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호, 이 중에 나는 어떤 것이 더 당기는가라고 더 찾아보시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 소나 돼지냐 닭이냐는
주식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제 생선이 조금 아깝죠. 진짜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생선은 상해버리기 때문에 조리도 어렵고 뭐 이것만으로 주식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식단을 잘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식단을 조금 더 열어봐서 난 소고기가 좀 확실히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제품과 통밀, 하얀 밀도 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간 어두운 계열의 밀들 있죠. 그래서 소의 유제품과 통밀까지 조금 내 식단을 조금 더 늘려보면서 한번 식단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돼지가 맞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보리 쪽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보리밥을 실제로 우리가 먹는 보리밥은 보리에 쌀밥을 섞은 거라 이 찐 보리밥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돼지와 보리 쪽 계통으로 한번 조금 더 식단을 조금 확장해 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닭을 나는 닭 요리가 확실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란, 그다음에 오리, 그다음에 찹쌀까지 같이 조금 더 내 식단을 좀 늘려볼 수가 있겠고, 이제 닭이랑 찹쌀이 붙으면 이제 같은 계통이 되니까 그래서 삼계탕이 깡패인 거죠. 그래서 짱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내 식단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인간들이 되게 불편하다고 했죠. 이것을 먹는 건 좋은데 이것을 주식으로 삼기에는 너무 양도 부족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쌀밥, 제가 다른 분들은 쌀밥도 안 된다고 했지만 이분들은 체질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생선에 쌀밥에 배추김치까지 조금 더 내 식단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미 식단이 1일1식이나 기본적인 식단이 다 맞춰서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정도로 식단을 조금 더 내가 어떤 것이 더 선호가 되고 어떤 것이 좀 내 느낌에 조금 더 맞는가, 어떤 것이 조금 더 소화가 더 잘 되는가, 또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소화가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을 찾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인지만 하시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1일 1식 또는 1일 1.5식 정도는 쭉 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고급 식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고급 식단을 열어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내가 올바르게 어떤 음식이 맞는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얘네들을 엄청 먹어서 탈이 난다거나 얘네들을 엄청 먹어서 체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나와요. 이게 맞긴 맞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드시거나 라고 해서 이렇게 식단이 다시 거꾸로 불량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 나의 건강이 아쉬운 부분은 제가 1일 1식과 지방과 단백질을 열심히 먹어라, 이 두 가지 원칙만 따르면 100명 중에 100명 다 건강해지는데, 제가 여기서 고급 식단을 조금 더 알려드린 것 뿐인 것이고, 저는 1일 1식과 지방 단백질 식단이 많지 않아요, 아니면 또는 약간 모자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게를 약하게 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피로가 들어오지 않아서, 육체 피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피로가 있냐? 정신 피로가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정신 피로가 해소가 안 되니까 정신 피로가 계속 있고, 육체 피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가 배고프지가 않죠. 죽도록 배고파지지가 않으니까 내 식욕, 내 소화 기능도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 먹을 때도 열심히 잘 안 먹어지고 이 선순환으로 잘 들어와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은 내가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무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는 부족한 땀 또는 부족한 숨참 때문일 수 있다. 이것을 한번 피드백을 해 보시기를 먼저 권하고 싶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요 할머니께서 64세 파워리프팅을 하셔서 지금 70세에 이분이 이 나라 1등인지 전 세계 1등인지 모르겠는데 뭐 70대 챔피언이라고 하시고 64세에 시작하셨으면은 이제 이분은 요 파워리프팅을 하시면서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니셨겠네요.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요 할머님은 76세에 시작하셔서 이게 지금 한 125kg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운동하신다. 이분 76세에 시작하셔서 이분이 80대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뭐 전 세계 챔피언인지 이 나라 챔피언인지 모르겠지만 다 이렇게 한다. 외국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외국에서 건강을 실제로 챙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신다라는 점. 그래서 당신도 어쩌면 무게가 너무 낮아서 식단의 아쉬움이 식단 때문이 아니라 내 몸에 문제에서 오진 않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제가 이렇게 운동, 식단을 이렇게 강조를 해드려도 많은 헬스장에서 운동 초보는 기구를 사용하시도록 하는 문화가 지금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던 어머님들이 저희 헬스장 코치님이, 헬스장 관장님이 못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데,
할머니가 바벨, 이 정식 바벨 말고 할머니가 10kg짜리 바벨을 들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못하면 그러면 똥오줌을 못 가린다라는 수준으로 지금 대우하고 있다는 건데 그거 당연히 틀린 거죠. 저희 한의원에 걸어오실 정도고 이 유튜브 영상을 누워서 보시지 않고 앉아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정도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건강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